사진 찍으시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학원 부원장입니다. 정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제가 오늘 어머님들 설명회에서 만나게 될 똥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 앞에 분은 빨리 넘기겠습니다. 제가 어머님들께 설명드릴 부분은 저희 학원의 이제 수업 커리큘럼입니다.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지. 국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되느냐, 이 사실 좀 감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에 그 자녀들의 국어 성적, 지금 이제 오늘 오신 어머님들께서는 대체로 성적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남다르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국어 성적이 좀 고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일단 그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생들이 중간고사 보고 난 다음에 국어 성적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대체로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국어가 왜 어려운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유형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제일 많은 유형은 사실 B형이고요. 일단 C형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C형에 중학교 때도 못하고 고등학교 올라와도 못하는 5등급 이하, 학교의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에서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 조금 이제 답답하죠. 그리고 이제 B형이 제일 많은데 사실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제 B형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못한다. 근데 사실은 학원문을 제일 많이 두드리는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중학교 때는 잘했다가 고등학교 올라서 성적이 떨어지는, 보통 이제 3에서 4등급 정도이고요. 이런 학생들은 흔히 말하는 엄마 친구 아들이죠. 중학교 때 잘하고 고등학교 때 잘하고 1에서 2등급. 1등급은 4%입니다. 그래서 주변 학교들 보면 보통 한 학년 정원이 350에서 400명 정도 되는데 4% 정도 되면 뭐 12명에서 16명 정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 자녀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애는 중학교 때까지는 잘했는데 이제 예비고일 과정을 겪을 때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 가지고 오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혹은 뭐 2학기 때 2학기 시작하면서 학원문을 두드리는 어머님들께서 상담을 하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고민이 이겁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국어를 곧잘 했는데요 라고 하는 고민. 그래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독해력하고 문제 해결력의 부족입니다. 독해력과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면 얼핏 보면 이거 영어, 문제 해결력은 수학 같은데 이제 국어에도 이게 상관이 있느냐? 국어 문제의 중고등학교 비교를 해보시면 나중에 좀 이제 감이 오실 것 같고요. 일단 독해력과 관련돼서는 텍스트가 양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중학교 때는 국어교과서가 한 학교에 하나라서 1, 2, 3학년 국어교과서의 작품들만 봐도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일단 뭐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분량이 거의 뭐 이제 무한대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질적으로도 봐도 대단히 난해합니다. 나중에 어머님들께서 수능 시험 문제나 고1, 2 모의고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문학 지문에 나오는 그 논문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대학 전공자들의 논문들 혹은 뭐 그 분야의 권위자들이 쓴 것들인데 그런 것들 학생들 비문학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력인데 실제로 문제들을 보면 여기 이제 발문이라고 하는 거, 이 발문은 문제에서 묻는 말입니다. 뭐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도. 발문 유형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에 대한 적응력이 학생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B형의 학생들이나 혹은 그거보다 좀 더 아래에 있는, 그보다 아래에 있는 이제 C형의 학생들의 경우에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선택지에 대한 적응력도 대단히 낮습니다. 좀 실제 사례를 좀 볼까요? 자, 이제 어떤 거냐면 고1부터 고3까지 교과서나 EBS에 수록된 문학 작품 수를 좀 볼까요? 이게 지금 2015학년도 기준입니다. 올해 보시면 현대시는 356편,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합계가
48작품입니다. 이거 학생들이 고3 때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학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문학 수능 출제 범위. 네. 그리고 비문학의 범위는 없습니다. 비문학 범위는. 수능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이 비문학 출제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논문의 데이터베이스가 대략 한 6만 건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비문학의 경우에는 출제 범위를 생각을 한다라는 게. 하지만 문학의 경우에는 이게 학생들 상당히 괴롭힙니다. 이 EBS에 수록된 문학 작품들의 경우에 고2 학생들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에 주변 학교들을 보면 고3이 보는 EBS 교재나 그 다음에 고3 학생들 모의고사 문제들을 가지고 학교에서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기출문제집을 학교에서 부교재로 주고 학생들에게 그냥 스스로 공부해라. 주변에 여기 영동고 학생들, 영동고 2학년 요번에 이제 시험 대비를 하면서 보니까 1년 내내 학생들한테 부교재로 이렇게 두꺼운 기출문제집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작품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험 범위를 정해주고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스스로 공부해라. 그리고 시험에 30% 출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만큼의 작품 수들을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차곡차곡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거의 1000작품 정도에 가깝게. 근데 그럼 여기서 다 나오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가 이제 B형으로 통합이 될 텐데 B형의 경우에 현대시는 한 지문에 두 작품이 나옵니다. 근데 두 작품 중에 하나는 이 안에 들어있고요. 하나는 이 밖에. 그래서 출제 확률은 356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닮은 유형과 선택지 적응력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나중에 자녀분들 시험지에서 뭘 틀렸다. 근데 얘가 뭘 틀린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자, 이 두 문제를 좀 예로 보여드릴 텐데 수능 시험에 나와 있었던 문제 유형의 발문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어머님들도 과거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어떻게들 푸셨는지. 학교 시험 문제 이거 받으시면 보통 이제 이렇게들 푸셨죠? 적절하지 않은, 아는 애다가 동그라미. 저도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실수해서 어머니나 아버지 많이 혼났었는데, 분명히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선택지에다가 적절한 거 찾아놓고 나중에 정답하고 비교해보면, 그리고 집에 가서 너 이거 왜 틀렸어? 그러면, 적절한 거 골라서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서는 문제를 풀죠. 그러면 두 문제는 같은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네, 적절하지 않은? 근데 이거 발문 유형이 다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들인데요. 해결 방법이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밑줄 한 거 좀 볼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하고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를 풀 때 윗글을 기준으로 보기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다는 내용은 25번 문제하고 33번 문제는 사고의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보통 이제 여기다만 체크를 하죠. 그리고 평소에 풀던 대로 그냥 이렇게 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보고 문제를 풀면 정답이 반대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답을 찾는 방법이 다른데 학생들이 발문 유형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서 많이 실수를 합니다. 수능 시험 작년의 경우에, 또 재작년의 경우에 1등급 컷 하면 보통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1등급 혹은 만점을 바란다라고 하면 한 문제나 두 문제에서 갈리겠지만 그 밑에 학생들의 경우에도 등급 컷이 한 문제 정도, 뭐 97점, 98점 이렇게 되면 다음 등급도 두 문제나 세 문제에서 갈립니다. 네, 그럴 때 이런 문제 하나 실수를 하게 되면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도 학생들도 기억해 둬야 될 게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선하고 계단이라는 개념인데요. 나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국어를 배울 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학생들의 기억이 바뀌게 됩니다.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가령 이제 제가 여러분 어머님들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저를 보시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잠깐 이렇게 스크린 뒤로 들어가서 어머님 오늘 제가 무슨 옷을 입었죠?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어머님 제가 외모는 어떻게 생겼나요? 뭐 안경은 꼈나요? 안 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답을 하십니다. 잘. 바로 앞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나가서
조금 있다가 다른 분이 들어와서 앞에 계시던 선생님 외모의 특징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어머 머리가 컸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건 가장 특징적인 부분만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건데 사람의 경우에 일주일이 지나면 20%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배운 것들의 경우. 그러면 학생이 국어 수업을 들었는데 한 사이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남는 건 얼마 없겠죠. 그걸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념이나 사고 같은 것들을 한번 배우고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학원에 어머님들 오셔서 이 학원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내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현대시를 여기서 이렇게 배우면 이게 끝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70년대나 80년대 혹은 90년대에 그 단과 학원들, 대형 단과 학원들의 경우에는 한 달 과정, 2달 과정에서 그 과정을 끝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 학원에서 배우게 되면 그런 식이었죠. 근데 그런 식으로 배우게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그 머릿속에 많이 안 남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식으로. 한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하고 다시 반복을 하는데 자, 여기 밑에 보시면 그룹에 따라서 나선의 회전수가 달라집니다. 중학교 때 잘했고 고등학교 때 잘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좁겠죠. 네, 안타까운 C형 5등급 이하 학생들의 경우에는 드문드문 거의 다 잊은 다음에 다시 이제 거의 또 다 잊은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되면 머릿속에 남는 것들이 축적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이라는 개념은 뭐냐? 나선이 축적되면 이제 일정 시점에서 가시적으로 성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컵을 생각해 보시면 컵에 물을 따르면 이제 넘칠 때까지는 밖에서 보면 이제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넘칠 만큼 따라놓고 넘어야 변화가 보이는 거죠. 성적 상승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성적이 이런 계단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사선 형태로 올라가면 저희도 참 좋습니다. 금방금방 성적의 변화가 보이니까. 근데 학생이 아까처럼 이렇게 나선식으로 사이클로 공부를 해도 변화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네, 계단으로 수직 상승하는 한 등급이 수직 상승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정체기가 있습니다. 정체기를 제일 많이 겪을 때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2등급에서 3등급. 그러니까 이때 노력을 얼마나 더 하느냐에 따라서 1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2등급에서 정체되거나 혹은 3등급으로 내려가는 거죠. 대체로 이때가 언제냐면 2학년 초입니다. 학원을 1학년 때 다녔고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고 이제 모의고사를 1학년 때 2번 정도 봤더니 얘가 국어 공부는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그러면 2학년 때 가서 수학이 영어가 발목을 잡으면 잠깐 국어는 중단. 그리고 2학년 때 처음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이제 학교장 재량으로 3번 혹은 2번 정도 보는데 3월이나 6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면 1학년 때 성적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3월 모의고사인데 2학년 3월 모의고사는 1학년 때하고 난이도 차이가 별로 없어서 학생의 성적이 1학년 때하고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보는 6월하고 9월 혹은 6월, 11월 모의고사 보게 되면 성적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고3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근데 그때 많이 공부를 해놔야 유지가 되는데 그때 많이 공부를 해놓지 않게 되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성적이 90점대 나오던 친구들이 모의고사에서 80점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으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선대로 촘촘히 계속 공부를 이어가야 되는데 중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서 성적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1등급까지 가면 수능까지 직진하면 참 좋겠죠. 저희가 고3 학생들 이제 좀 있으면 종강을 하게 되는데 3학년 8월 달이 되면 3학년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줍니다. 이제 8월 달 정도 되면 수능 준비해서 국어는 좀 빼보자. 급한 것들을 좀 해볼까? 그래서 무슨 수시 모집에 논술 쪽으로 투자를 해보겠다.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수시 모집에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보겠다. 지금 급한 건 다른 거니까 다른 걸 해보겠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직진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방심하게 되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러니까 3학년 때 성적이 떨어지면 정말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의 자신감이 확 꺾이게 되거든요. 특히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후에 6월 모의고사는 재수생들까지도 보기 때문에 재학생들 상당히 긴장을 합니다. 근데 재학생들이 재수생과 겨뤄서 6월 모의고사 성적이 그전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8월 달에 살짝 공부를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9월 달에 나옵니다. 9월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수능 직전에 보는 평가원의 마지막 시험인데 그때 자신감이 떨어진 학생들은 거의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까지 직진을 하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선 형태의 공부로 계속 사이클을 이어가는 거죠. 네, 요 그룹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룹에 따라서 계단의 개수나 폭도 당연히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의 수능 수업은 어떻게 수업 진행을 하느냐. 이제 핵심 전략이 이렇습니다. 밸런스 유지하고 영역별 전략 차별화. 밸런스 유지라고 하는 거는 다음에 말씀드릴 이 영역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영역이라는 게 국영수 영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어의 영역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세 가지 영역에 밸런스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전략을 좀 차별화해야 되는데 우선 처음에는 지금 보시면 이 영역이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특히 최근에 강화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화법, 작문, 문법. 화법, 작문, 문법 해가지고 이 부분이 어떤 식이 되느냐면요. 일단 이제 비문학이 15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도 15문제. 화법, 작문, 문법은 각각 5문제씩. 그래서 수능은 전체 45문제인데 이 부분은 한 3년 정도 사이에 아주 영역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 비문학하고 문학의 문항수를 줄이고 화법, 작문, 문법의 문항수를 많이 대폭. 그리고 지금 이거는 내년부터는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B형으로 통합되면서 문법 부분의 문제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총 16문제, 그리고 비문학이 14문제, 문학이 15문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저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느냐? 과정이 전체가 7개입니다. 예비고일 과정 이제 6주. 저희는 이제 11월 14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과정부터 해서 5과정까지인데 중간에 여름과정 6주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문학, 문법, 독서 3개 영역을 따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교재들이 각 영역별로 시리즈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부분을 보시면 복습 모의고사의 경우에 예비고일 과정의 학생들한테는 복습 모의고사가 일주일에 30문항짜리가 나가고요. 1과정부터 시작되는 모의고사는 45문제짜리입니다. 45문제짜리 사설 모의고사이고요.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는 어머님들도 잘 아시는 뭐 종로 대성 이런 데서 본 모의고사이고 응시 인원이 2만 명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풀면 거의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등급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1년에 2번, 학교장 재량으로 3번 정도 보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하나씩 모의고사를 보고 학생들은 모의고사 본 걸 학원에 OMR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계속 산출을 해서 누적을 하고요.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 결과물이더라고요. 모의고사의 성적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오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어머님들 이제 간단한 상담을 하고 4주 정도 지난 후에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성적 상담을 드립니다. 이제 그때 저희도 사실 제일 긴장이 됩니다. 4주 동안 저희들이 지도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이 가장 민감하더라고요. 내신의 경우에는 학교에 내신 대비를 하는 기간이 별도로 있고 저희는 기본적인 수업 체제가 수능 체제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을 가장 어머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 부분은 저희가 어휘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의 경우에 1권하고 2권 나가는데 그 한자어나 개념어, 관용어. 이제 개념어의 경우에는 수능 개념어입니다. 수능 시험에 나왔었던 어휘들 가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정말 싫어하는 한자어. 근데 한자성어의 경우에는 수능 시험에 매년 한 문제씩 출제는 꼭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2005년 수능 시험에 딱 한 번 안 나왔었는데 그 외에는 한자어들이 꼬박꼬박 나왔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독해력에 있어서는 한자어를
많이 아는 한자어의 어휘가 국어 어휘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한자어 어휘를 잘하는 학생들이 어휘력도 좋고 독해력도 우수하고요. 그리고 그 어휘의 경우에는 매주 어휘 테스트를 봅니다. 학원에 오면 저희가 수업하기 전에 10분 동안 과제 제출받고 OMR 제출받고 그 다음에 어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2학년 때 가게 되면 과정은 예비 과정을 빼고 전체 이제 6개의 과정이고요. 2학년의 경우에도 1학년하고 진행되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2학년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좀 특화되어 있냐면요. 여름 과정이 지난 다음에 4과정, 5과정에서 수능 기출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EBS 교재에 나오는 문학 작품들의 경우에는 매년 EBS 교재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작품들이 많아서 그런 작품들은 저희가 2학년 때 여기 여름이 끝난 후에 2학기 때 주로 다룹니다. 학생들의 부담을 3학년 때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좀 많이 줄이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3학년이 되면 3학년의 경우에는 여기 EBS 교재들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EBS 교재가 연간 이제 연계되는 교재들이 있는데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수능 완성 이렇게 해서 EBS 연계가 되고요. 이 교재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내신 시험도 고3 내신 시험도 학교에서는 EBS 교재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EBS를 하긴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는 EBS 교재를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내부적인 고민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다루고 학생들이 또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근데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EBS 교재를 다 못 다루고 진도를 퐁당퐁당 나가거나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숙제로 돌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EBS 교재에 나오는 작품들이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 근데 왜 학생들이 불안해하냐면 EBS 교재 연계율이 몇 년이 70%를 넘기 때문에 그래서 연계 교재들을 공부하지 않고는 고3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 항상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연계되는 작품들이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EBS 교재를 중점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3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어휘의 경우에 이제 어휘의 5번째 건이 들어가게 되고요. 매주 보는 모의고사는 1, 2학년하고 동일합니다. 자, 매주 푸는 모의고사 부분은 좀 이제 주의 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전처럼 풀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모의고사 문제를 숙제로 나눠주면 학생들이 45문제짜리를 일주일에 쪼개서 풀거나 아니면 학원에 오기 전에 급하게 풀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실력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모의고사가 45문제 80분에 진행이 되니까 학생들도 집에서 스톱워치를 딱 켜두고 80분 동안 진지하게 풀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성실하게 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시간 내에 못 푼 것들은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저기 뒷부분에 여긴 못 풀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오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따로 손이 좀 더 가겠죠. 네가 왜 시간 안에 못 풀었을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넘겨서 풀게 됐을까? 다른 학생들은 시간 안에 맞추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럼 뭐의 문제인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를 덮어놓고 공개하지 않고 선생님과 공개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지 않고 은폐되겠죠. 그래서 꼭 시간에 맞춰서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작문, 독서, 문학 학생들한테 이거 종합 선물 세트라고 얘기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애들한테 자 선물 세트야 이렇게 했더니 화작문, 독서, 문학 균형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2학년 때 가면 화법하고 작문을 공부를 좀 등한시하게 됩니다. 화법 작문이 문법보다 상대적으로 쉬워서. 근데 거기서 10문제 화법 작문 5문제씩의 10문제에서 꼭 한 문제씩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고3 때 가서 그거 틀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 문제를 틀리게 되면 등급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법 작문 문법은 사실 15문제를 고3 때 가서는 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꼭 하나씩 틀리는 학생들은 균형을 못 맞춰서 그런 거죠. 문학에 집중한다거나 비문학에 집중한다거나 하는 것은 균형을 잃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꼭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이제 후속 과정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을 OMR 카드를 제출해서 성적 변화가 눈에 보이면 후속 과정으로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와서 먼저 이제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모의고사 성적을 봐서 학생의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불러서 이제
과제를 더 준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아니면 수업을 끝나고 또 따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학생은 그냥 매주 숙제를 가지고 와서 억지로 풀어서 그냥 내고 반복되고 정체되겠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매주 저희들이 주는데 학생들이 그걸 하다가 중간에 지겹게 되니까 안 풀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풀어오고 한 번 안 풀어오고 두 번 안 풀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풀기 싫어집니다. 근데 학생들이 한 번 풀기 싫어지면 그걸 다시 이제 태도를 바꾸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면 중간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게 되겠죠. 수능 정규 수업은 이제 1단계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수강 최적화 검사 이제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테스트를 보면 대부분의 어머님들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 학원은 성적에 따라서 나누나요? 저희도 성적에 따라서 나눕니다. 예비고일반 같은 경우부터 나누게 되는데 심화반, 우수반 이렇게 나누면 저희 애는 심화반에 넣어주세요. 저희 애는 심화반에 넣어주세요. 어머님 테스트 성적이 요거는 잘 못 봤으니까 제 얘는 원래 잘하는 애예요. 꼭 넣어주세요. 근데 물론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45문제짜리 모의고사 문제를 봤는데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학생들은 다른 과목을 잘하거나 중학교 때 국어를 잘했을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국어에는 아직 많이 모자라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을 자기하고 맞지 않는 반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보면 자기 레벨에 맞는 반에서 수업을 해서 성적 향상이 돼서 더 위에 반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아무래도 주변의 친구들을 다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훨씬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기한테 맞는 반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등급 구분을 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수강이 부적합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를 아주 건성건성으로 본다거나 그 다음에 수업에 있어서 성실하지 않다거나 학원 수업이 모든 것을 다 줄 수도 없고 학원에 모두가 다 맞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좀 안타까울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강사 면담을 합니다. 테스트를 보면 저희가 입학 테스트는 모든 입학 테스트를 본 학생들은 다 선생님들께서 성적 상담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감배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 과제입니다. 과제를 제대로 안 해오는 학생들. 영어 학원의 경우에는 보통 뭐 주 2회, 수학은 주 3회 이렇게 수업들을 하는데 저희는 주 1회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안 하게 되면 한 주의 텀을 갖는 수업 시간 내내 과제를 안 해오게 되면 국어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4시간밖에 없어서 학생들의 공부 성적 향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제 이행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작 10분 전에 등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단 결석이나 지각하게 되면 좀 제재를 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의고사 OMR 제출. 이 OMR을 저희들 학원에 제출하게 되면 그걸 전산 처리해서 성적이 나오게 되고 그날 본 테스트, 어휘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OMR, 모의고사 성적의 경우는 어머님께 문자 메시지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와서 저 모의고사 다 못 풀었는데 엄마한테 문자 보내실 거예요? 응. 자, 앉아있어. 집에 가면 작은 가정불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건 네 탓이야. 학생들이 몇 번 그렇게 이제 혼나게 되면 잘 해오더라고요. 네, 6번째는 저희가 이제 과목별 담당 선생님이 3분입니다. 한 분이 4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3분이 나눠서 문학, 비문학, 화작문에서 수업 진행을 하고 이 모의고사는 학생들이 45문제를 풀어왔는데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각 과목 선생님들이 수업 시작하면서 바로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십니다. 많은 학생들이 틀린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풀이를 하시는 거고 학생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다 수업 시간에 문제 풀이를 해주십니다. 7번째는 모의고사 성적표도 받고 다음 주 모의고사 과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오답 정리까지 마무리가 되면 어휘 테스트나 독서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귀가 조치할 겁니다. 통과 못하면 재시험 볼 거고요.
자, 이 문학 공부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아까 948작품이었는데 이거 4시간 중에서 문학을 3분의 1 수업하면 문학이 부족하지 않을까? 예, 이건 어머님들 지금 나눠드리는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저희가 밖으로 뺄 수가 없어서 저희 학원 전체 교재에 나와 있는 작품 목록입니다. 이걸 이제 밖에 이렇게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략 이 정도라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정별이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첫 번째 페이지가 예비고1 과정입니다. 예비고1 6주 동안에 하는 문학작품은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1과정, 2과정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역시 요만큼의 작품들이고요. 3, 그 다음에 여름, 4, 5과정 여기까지 해서 고1 과정에 배우는 문학작품들이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고2 되면 역시 더 많아지죠. 이렇게 해서 고2 과정까지 하면 문학은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성적관리의 경우에 전산 처리를 해서요. 그 다음에 성적표를 학생한테 줍니다. 성적표 출력이 되면 학생들한테 주는데 나중에 어머님들께서 성적 받아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점수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학생의 성적 각 문항별 OX하고 그 다음에 등급 나오고요. 등급도 요번 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난 4주까지 해서 전체 5번의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적 변화가 어떤지 성적의 추이를 보여주는 거고 세부 영역별로도 변화까지 다 성적표가 매주 나가게 됩니다. 궁금하신 어머님들께서는 저희가 파일로 따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학원에 찾아오시게 되면 그 전까지의 성적 변화까지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신의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수업을 하느냐면요. 내신이 최근에 내신 비중이 좀 높아져서 수능이 좀 쉬워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이제 수시 모집 전형들에서 학교의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게 돼서 내신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씁니다. 내신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 학교별로 맞춤형 내신 대비를 합니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 명만 있어도 저희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단 내신 수업 기간에 학원에 다니지 않던 학생이 와서 한 명인데 내신을 해주세요는 저희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을 받게 되면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단 한 명이라도 저희가 따로 수업을 합니다. 이게 뭐 교과서가 같으니까 이렇게 다 묶어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다 나누고요. 1회 수업은 3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일정이나 범위에 따라서 3번이나 5번 정도. 압구정고 2학년 학생들 이번에 이제 시험에 범위가 너무 넓어서 또 문학하고 독서문법 두 과목을 국어 관련 과목을 같이 봐서 이번에 걔네들은 6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들은 뭐 당연히 분석하는 거고요. 출제경향 파악 이런 것들은 뭐 다른 학원들에서 다 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학원 자체에 내신 교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학원 자체 내신 교재는 그냥 간단하게 다른 학원들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본원까지 포함해서 4개 학원인데 고등부 선생님들이 대략 한 30분 정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전부 다 일일이 분담해서 작업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교재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개념이나 출제여서 관련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전에 이걸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올해로 3년째인데 처음에 이걸 내니까 주변 학원 어디서 하나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지에 실어서 저희 학원 이제 대표 원장님이 여기 근처에 사시는데 집에 전단지가 와서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학원에서 이런 걸 한다더라.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라 해서. 근데 처음에는 저희도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나 했는데 그 다음 광고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학원에 국어 선생님이 한 4-5분 계시는 학원이라고 해도 이거 절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내신 교재 이제 이런 거거든요. 보통 학생들은 자습서로 정리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 학원 교재는 어떤 식이냐면 거기 어머님들께도 자료가 나갔었는데 이게 현대고 2학년 학생들의 문학교과서에 있었던 아우의 인상하라는 윤동주의 작품입니다. 교과서에는 이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작품 본문. 그 다음에 자습서에는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학습활동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풀이 정도 있는데 저희 교재는 어떤 식이냐면 이 시 전체에 대한 분석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정리를 잘 해줘서. 그리고 각 작품에 대한 설명 쭉 나오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에 대한 예시 자료들을 줍니다. 이 자습서에도 이런 거는 없죠.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의 선택지로 나올 만한 내용.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윤동주의 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함께 설명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기출문제를 같이 넣어줍니다. 여기 기출문제 중에는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내신 시험으로 나올 만한 문제, 그 다음에 설명 내용, 그리고 관련되는 작품 이런 것들까지 같이 묶어서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제가 PPT 자료로 어머님들께 컬러로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컬러로 나갑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것만 얻을 수 없냐고 저희 학원에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학교에 이제 자기 친구가 저희 학원 다니는데 이제 학교에서 학생이 이제 숙제를 한다고 이제 문제를 풀면 학원 숙제를 한다고 문제를 풀면서 자습 시간에 이걸 이렇게 펴놨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친구한테는 암소리 안 하고 저희 학원에 와서 이 교재만 따로 살 수 없느냐고. 근데 저희가 이걸 판매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서 저희가 다니는 학생들한테만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문제 같은 게 정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교재에 나오느냐. 이 교재에 학교 기출 문제가 안 나오면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학원에서 준 교재에서 하나 안 나왔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희 학원의 교재에 이제 실제로 내신 문제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여기 A 고등학교는 근처에 있는 저기 앞 어떤 학교입니다. 고위 문학 기출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네, 요 문제 저희가 학생들한테 준 교재는 어떤 게 있어요? 학원 교재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건 저작권에 걸릴까요? 카톡 이모티콘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유자가 총수에게 말하는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해 말해보자라는 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형광펜 음영을 넣어놨습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서술형으로 나왔습니다. 5점짜리. 5점짜리 서술형 문제 하나면 이제 등급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여기 H고는 저 길 건너에 있는 학교의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논문에 담겨있는 세 가지 이유를 쓰시오. 그래서 각 2점에서 6점짜리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나눠서 쓰라는 문제였는데 저희가 매주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 문제의 서술형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문제로 끝난 게 아니고요. 학원 교재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초봉이 눈물을 흘린 이유, 초봉의 눈물에 담겨있는 세 가지 이유, 흘린 이유 이렇게 해서 1, 2, 3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주는데 문제의 답을 못 쓰면 저희가 이제 학생을 데려다가 어떻게 조치를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하나 더 보고 갈까요? 압구정도 요번에 문학기출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당시 시대 상황이 반영된 문장을 찾아 쓰시오 라고 돼 있고 답이 요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학생들한테 준 교재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표까지 해놓고 이게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학생들이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Y고는 용산고입니다. 용산고가 과학중점고가 되면서 강남에서도 용산고 지원하는 남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 학원에도 지금 보면 용산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기숙사 생활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용산고 지원하는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도 이 서술형 문제이고 3점짜리 문제인데 국가의 상징적 의미를 쓰시오라고 돼 있었는데 관련되는 작품의 학원 교재 내용이 이겁니다. 서술형 나온다라고 이제 분명히 학생들한테 경고를 하고 못 풀어오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차마 지금은 말씀 못 드리고요. 서정주의 국화협에서라는 시하고 그 다음에 이 시조에 나오는 국화하고 상징적 의미를 각각 쓰라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예시 답으로 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마지막으로 용산고의 기출문제인데, 이 시조의 화자하고 관련되는 작품들을 이렇게 교재로 만들어줬고요. 그 교재에 관련 작품으로 나와 있던 게 그대로 선택지로 나오는. 학교의 내신 시험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한테는 3학년의 수능 시험보다 더 중요합니다. 걔네들은 내신 등급 하나 때문에 정말 나중에 원서 쓸 때 많이 고민이 돼서 학생들이 내신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신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수업 진행을 합니다.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몇 번 말씀드려도 학생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의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학원을 평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학생의 성적, 학생으로